안녕하십니까, 연범석입니다. 오늘은 동대문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동대문 시장은 제가 창업한 곳이기도 하고요.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1998년 4월 5일 날 창업을 했고요. 동대문 시장에서. 그리고 96년, 97년을 동대문 시장에 있는 업체에서 직원으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동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동대문의 뭐 역사 아니면 그동안의 어떤 변천사 한 20여 년간의 변천사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995년경에 남대문에 있는 캐주얼 의류 상인들이 대거로 동대문 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 유입이 된 가장 큰 계기는 동대문에 있는 아트플라자와 디자이너 클럽이 상가가 오픈하면서 남대문 상인들이 대거로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동대문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 반대로 남대문은 그 무렵부터 해서 96년, 97년도쯤에는 거의 캐주얼 시장이 다 문 닫는 그런 지경까지 몰렸었고요. 그렇게 동대문 시장이 이제 95년, 96년도에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96년도에 거평 프레아가 오픈을 합니다. 도소매 쇼핑몰이고요. 영업시간은 약 한 19시간 정도 영업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98년 8월경쯤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했어요. 근데 98년 8월경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98년 8월경에 밀려오레가 오픈을 하고요. 99년 1월에 두산타워가 오픈을 합니다. 근데 이 밀려오레가 오픈하는 게 대한민국 의류시장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어요. 밀려오레가 성공적으로 오픈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뭐 경인 지역, 그리고 수원, 뭐 서울에도 뭐 여기저기 그런 소매 쇼핑몰들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방 쇼핑몰들이 잘 된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런데 그 무렵에 밀려오레를 가게 되면 정말로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치여다니면서 쇼핑을 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그 상가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그 시대만 해도 의류 시장이 굉장히 양분화가 돼 있었어요. 백화점 유통 쪽에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 시장하고 일반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있는 그런 보세 시장, 뭐 시장 옷들 뭐 이렇게 해서 크게 양분화가 돼 있던 시장이라 경기도 좋았고 장사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때는 솔직하게 저도 그때부터 장사를 했지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벌어진 사건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의 출현이에요. 온라인 쇼핑몰이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부터 조금씩 시작을 해서 2004년도부터 뭔가 많이들 시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2004년도만 해도 제가 시장에 나가면 젊은 여자분들이 어린 여자분들이 그 디지털 카메라를 메고 시장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옷을 구매하기도 하고 뭐 사진도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 쇼핑몰의 초창기였죠. 뭐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뭐 스타일란다, 뭐 난닝구, 뭐 지금 대표로 계신 분들도 시장에 나와서 그렇게 카메라 하나 들고 돌아다니고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분들 역시 뭐 초창기에는 굉장히 영세했고 지금처럼 그런 뭐 시스템화돼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냥 뭐 본인들이 옷 입고 본인들이 거울 보고 사진 찍고 친구가 찍어주고 뭐 요 정도 그런 게 아마 뭐 어떤 밑거름이 돼서 뭐 지금의 그런 큰 쇼핑몰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도매 시장에 오면 대접을 못 받았어요.
저만 해도 어떤 분이 와서 물건을 구입하고 아 이거 얼마인가요? 예 얼마입니다. 아 이거 물건 주세요. 아 어디시죠? 아 저 인터넷 쇼핑몰인데요. 아 저희는 인터넷 쇼핑몰하고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사를 했었어요 초창기에. 왜 그랬냐면 주 거래층들이 거의 다 오프라인 매장 사장님들이었어요. 매일 같이 오시고. 근데 그 무렵에 사장님들이 오시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여자애들이 사진 찍어갖고 올려놓고 본인들은 월세도 임대료도 안 내고 직원 고정비도 안 들어가고 하면서 옷값을 너무 가격을 싸게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 거래처 오프라인 거래처 사장님들을 위해서 그런 불만들을 하도 토로를 많이 해서 우리라도 인터넷 쇼핑몰하고는 거래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거래를 실제로 안 했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랬던 도매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가는 어떤 옷의 수량보다 오프라인 매장 사장님들이 팔아주시는 수량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뭐 장사꾼이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그런 이제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생기면서 대한민국에 좀 제 업종에서는 큰 어떤 지각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크게 어떤 변화가 생긴 거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그 보세 의류의 옷 가격이었어요. 옷 가격이 보통 천안 위쪽으로 수도권 그리고 천안 위쪽으로는 보통 사장님들이 물건을 가져가시면 2배수를 봤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물건을 가져가시면 보통 한 2만 원. 그리고 천안 밑에서 뭐 대전, 대구 이때까지는 뭐 한 3배수 정도. 그리고 뭐 더 밑에 뭐 부산, 뭐 울산, 포항 뭐 외지일수록 더 많이 받았겠죠. 뭐 4배수, 뭐 제주도까지 가면 5배수 이런 식으로 가격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 인터넷 쇼핑몰이 출현하면서 뭐 부산이든 뭐 울산이든 포항이든 아무리 이 서울하고 거리가 멀어도 가격이 통일화된 거예요. 정확하게 뭐 그 당시에 뭐 2배수, 뭐 1.8배수 이 정도로 통일이 돼 버리니까 지방에서 옷장 사시던 분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그렇게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그 후에 또 동대문 시장의 큰 변화가 뭐냐면 중국 상인들이 또 대거로 또 한국으로 넘어와서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중국이 경제 발전한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뭐 한류 열풍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맞아서 중국 상인들이 동대문 시장으로 와서 물건들을 정말 많이 해가기 시작했어요.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초창기에는 중국 상인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한 명 한 명이 가져가는 물건 단위수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져가서 중국에서 또 다시 중도매로 또 중국 전역으로 물건을 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한 사람이 가져가는 양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모습은 지금 현재의 모습은 중국 상인들이 굉장히 더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져가는 양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상인들이 가져가서 물건을 팔았던 그 물건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직접 한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상인 수는 많아졌는데 뭐 쉽게 말해 객단가, 뭐 1인당 구매하는 금액이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작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그래서 중국 상인들이 들어온 것이 이제 가장 또 큰 사건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현재의 모습은 현재도 또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그 큰 변화가 뭐냐면 SPA 브랜드들이 뭐 한 6년, 7년, 5년, 6, 7년 된 것 같으네요. 벌써 6, 7년 전부터 이제 SPA 브랜드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소비 형태도 굉장히 저가 중심으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 중저가 브랜드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뭐 사실 힘든 게 사실이고 뭐 문을 닫는
브랜드가 없어지는 그런 회사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들이 그전에는 시즌 전에 기획 생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응 생산 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획 생산이라고 하면 거의 한 6개월 전부터 그 다음 시즌 물건을 준비해서 뭐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쪽에 발주를 넣고 그 물건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방식인데, 지금도 기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근데 경기도 안 좋고 또 소비자들 취향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런 기획 생산으로는 브랜드들이 쫓아가질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들이 반응 생산 쪽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에서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구매를 한다는 게 뭐 기존에 있는 물건을 구매를 직접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디자인을 줘서 그거를 소량으로 납품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물건에서 본인들 브랜드에 맞는 걸로 뭐 약간의 변형을 해서 그렇게 납품을 받기도 합니다. 동대문 시장의 지금 현재 모습은 크게 거래층이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지방 어떤 오프라인 매장들, 그리고 브랜드 시장, 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그 수요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역시 예전에 비해서 전성기 때 비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수요가 줄어드는 거는 그들이 굉장히 대형화되면서 본인들이 직접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생산을 하니까 동대문 시장에서 어떤 사입하는 비중이 많이 줄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현재 동대문은 거의 어떤 프로모션 형태,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생산을 대행해주는 그런 공장,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동대문 시장이라는 곳이. 어쨌든 짧게나마 이렇게 약 한 20년 동안 큰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변한 동대문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동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동대문에 대해서 어떤 게 궁금해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계속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에 계신 분들이 동대문에서 어떤 게 궁금하실지 그건 전 잘 모르겠고, 혹시라도 동대문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관심 있는 점이 있으면 저한테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서두니까 이렇게 동대문 시장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현재까지 왔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만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